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Joseph Robinette Biden Jr. and Dr. Jill Biden. We must end this uncivil war. We need all our strength to persevere through this dark age. Along with President Trump, we are optimistic about continuing a diplomatic proces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resolution. 이번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는데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고별 인사 내용은 남겼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I am especially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in decades who has started no new wars. I just want to say goodbye, but hopefully it's not a long-term goodbye. We'll see you coming again.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아오겠다. 들리는 얘기가 지인들과 창당을 해서 정치로 복귀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취임식에 오지를 않고 그 미국의 대통령 하면 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핵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를 가지고 플로리다로 가버리는 바람에 핵 가방이 취임식에 2개가 등장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클리어 풋볼이라고 하거든요. 네. 핵 가방이라고 하는데 핵 가방을 보통 미국의 핵 가방이 3개에서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누구가? 대통령, 네. 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혹시나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정생존자라고 그래서 내각 중에 한 명, 네.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요. 취임식에서 전직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게 핵 가방을 인계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직접 넘겨주고 그렇죠. 나가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아시는 것처럼 취임식 날 미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8시에 플로리다로 떠났거든요. 네. 그때 같이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달할 게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웠냐면 아까 말씀한 3개에서 4개 정도 핵가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네. 아마 취임식에 가져와서 바이든 행정부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신임 대통령한테 네. 넘겨준 걸로 보여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던 그 핵가방에 비밀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암호. 그 암호를 이제 폐기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다행히 근데 취임식 하기 이제 12시가 취임식이었잖아요. 12시까지는 뭐 법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12시에 다시 돌아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이제 핵가방이 인계가 됐는데 60여 년 지나도록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참석하지 않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독특한 캐릭터를 끝까지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사 가서 아파트 새 입주하면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꾸잖아요. 그런 거 같은 개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내각도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외교 안보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될 인물들이니까요. 어떤 인물들로 지금 진용이 갖춰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카운트 파트, 그렇죠. 누구와 같이 파트너가 되느냐. 네. 우리나라는 계속 오랫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그리고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도 어제 새롭게 인사가 나왔죠. 이 정의용 지금 네. 외교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 서훈, 박지원 이 두 분은 원래 있던 이제 있었고. 라인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을 더 여기다 추가한다면 서욱 국방장관까지 네. 외교안보 라인이 되고요. 미국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두 다 지명자예요.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끝난 인물도 있는데 상원에서 인준을 해야 공식 취임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네. 그리고 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예. 그런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파격들이 있어요.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네.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에이브릴 헤인즈라고 해서 헤인즈. CIA 국장인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의 카운터파트죠. 예. 그런데 이제 여성 또 CIA 국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보원장이 되는 거죠. 중앙정보원장. 과거에는 네. 뉴스하면서 이 폼페이오라는 말이 입에 못이 박히게 네. 익었는데 이제는 헤인즈라는 이름을 빨리 익혀야 되겠군요. 네, 헤인즈도 익혀야 되고 블링컨이 블링컨 많이 국무장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냐? 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아하.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은 없다. 그러면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도자 간 뭐 빅딜 이런 거 아하. 없고 실무 협상부터 차곡차곡 쌓아오는 버텀업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후보자는 자, 트럼프 시기에 이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헤인즈 지금 이제 이 정보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을 일단은 미국의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의 외교 라인, 안보 라인은 싹 다 새로 이제 진영이 갖춰진 거고요. 우리 경우에는 지금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입맛 맞추기용인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비핵화라는 게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뭐 30몇 차례인가 그 핵무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용 내정자는 안보실장을 3년 이상 맡으면서 지금 대북 관계가 정의용 후보자 주관하에 이루어지다시피 했는데 이게 성공했던 겁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외교부 장관을 맡긴다?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결이 다른 것인지 과거에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와 그리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과거의 발언들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We have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We've had 3 empty summits with no preparation with Kim Jong-un. 물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합을 맞춰봐야 하겠지만 과거에 이제 보였던 행보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과연 이 두 국무장관과 우리 외교부 장관 궁합이 속된 말로 맞는 건지 그게 조금 갸우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건 남녀가 만나서 잘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안보 라인, 외국의 안보 라인 합해가지고는 대북 관계에서 어떤 성과를 그렇죠. 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과거의 트럼프하고는 달라요. 네. 우리나라가 무슨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동안 대북 외교가 반짝할 수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외교 기질, 쇼맨십 같은 것들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외교 전문가고 합리주의자란 말이에요. 탑다운 방식을 배제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어떤 합리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진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태도라든지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이 운전자 역할을 자청을 하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무런 성과물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지만은 차를 태울 능력이 없고 어느 한쪽의 양보도 끌어낼 수가 없다는 스스로 지금 능력이 없다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힘든 상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외교 안보 라인과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 만나서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결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과거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뀐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결이 안 맞는다. 이런 지금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외교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어떤
정상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외교 라인과 합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외교 라인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를 들면 외교관들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일을 하는데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도 원래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 뭐 대사, 공사 이런 역할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뭐 국가안보실장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에 했지만 그 전에 외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뀐 외교 라인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적합한 외교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남북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건 누구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중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차원이 예전에 트럼프는 그냥 즉흥적이고 탑다운 방식, 즉 본인이 결정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이렇게 결코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아니에요. 물론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바이든 행정부처럼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저는 외교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교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합을 맞춰서 북미 관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가능한 평화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탑다운 방식은 북한에 잘 먹히지 않았고 이 또 바텀 투 탑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도 안 먹힌다면 북한 문제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또 궁금해하세요. 새 외교부 장관은 이제 뭐 반가운 마음이 있겠지만 강경화 장관은 꽤 오래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별명이 오경화였어요. 그렇습니다. 5년 내내 장관 할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유가 조금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여정을 비난했다가 좀 이렇게 경질된 게 아니냐는 일부 소문이 떠돕니다. 뭐 그 소문 이제 야당에서 대놓고 비판을 한 겁니다. 야당의 이제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여정 데스노트 아니냐? 김여정의 심기관리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을 경질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전에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코로나 사태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더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그리고 되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되갚아주겠다는 말이 혹시 북측의 심기관리 차원에서 자 북한이 좀 말이 통하는 정의용 이제 실장을 장관으로 기용하고 강 장관을 내린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야당 정치인들의 관측이 있는 건데 뭐 설마 이것이 이제 사실이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이제 큰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고려의 한 변수가 됐을 가능성은 있죠. 영 아니지는 않지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뭐 주요 이유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이제 정부의 판단이니까 앞으로 풀려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 데스노트라는 별명이 나온 이유가 김여정 데스노트. 죄송합니다. 김여정 데스노트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지금 강경화 장관 이름 말고도 이전에 다른 또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스노트라 이런 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김여정 때문에 바꿨는지 확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게 말이 되냐. 강경화 장관은 원래 몇 차례 사의 표명을 해왔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강경화 장관을 바꿀 만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포인트는 이제까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몇 차례 사의 표명을 했는데 왜 지금 바꾸냐 하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김여정이 뭐라 그런 다음에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에 김현철 장관이라든지 정경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김영철이나 뭐 김여정이 개성공단 폭파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바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과 관련해서는 대북 안보라든지 이런 외교의 중심 라인에서 벗어나서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한데 왜 계속 가냐 하는 이런 평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서 볼 때는 더 데스노트라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어떤 공격성 빌미로 데스노트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김여정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김여정 씨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 말 듣고 뭘 바꾸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가장 오랫동안 임무를 하셨어요, 사실. 5년까지 가는, 일반적으로 장관들이, 물론 뭐 5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2년이든 뭐 1년이든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정말 최장수, 뭐 출범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기도 했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의용 실장이 강경화 장관이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또 아까 뭐 전전부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번 또 야당에서도 비판한 적도 있어요. 물러나라고.
그럼 그때는 안 물러난 것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씨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또 들으면 또 싫어하나요? 그 호칭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 김여정 부부장께서 김여정 부부장이 부부장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요. 북한에서는요.